되도록이면 줄 마셔서 식을 좀 써가면서 하려고 종이를 써보죠. 다 했어? 2번도 다 했어? 2번 돼야 되는 거. 여기 한번 봐보고 안 되는 거. 유제 1번은 132제곱센티미터이고 132. 그다음에 유제 2번은 7cm 7. 이거 유제 2번만 좀 보시면. 유제 2번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건널비가 얼마나 했고 높이가 얼마인지 안 나왔어. 이 높이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소리고. 건널비 구하려면 밑넓이는 원의 넓이니까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야 되지. 이런 게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2파이 r 이것이 밑면의 둘레고 그 다음 곱하기 높이를 해버리면 그게 120파이가 된다. 뭐 이런 소리잖아요 지금이. 그럼 여기가 요거 계산하면 여기가 얼마야? 50파이야. 50파이가 넘어가. 여기서 이제 자기가 계산할 때 뭐 자기 편할 때로 해서 이렇게 50파이가 넘겨서 계산을 해가지고 막 해도 상관없고. 근데 이제 여기 딱 봤더니 이걸 50파이라고 계산하고 그냥 넘겨 상관은 없어. 근데 또 이 식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봐봐. 좀 뭐 보여? 여기가 2파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2파이, 여기서도 2파이 없어지면 여기는 60일까지 이렇게 지금이. 그치? 근데 또 봤더니 얼마가 다 들어있어. 그럼 5로도 한 번 더 나눠 쓰겠다는 생각을 하면 얘는 이제 5만 남고 얘는 h고 얘는 10이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h는 12 빼기 5니까 7, 그 다음에 센티미터다. 그렇지. 물론 이제 계산하고 넘긴다면 계산하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어떤 식 나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막 곱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 약분이 가능한가를 좀 빨리빨리 볼 수 있으면 계산이 좀 더 빨라지니까 어쨌든 얘는 7cm.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무조건 부피라는 것은 밑면의 넓이가 얼마만큼 쌓여져 있나 뭐 이런 거거든. 밑넓이가 계속 쌓여져 올라가는 걸 다 쌓아놓으니까 부피가 된 거야. 그래갖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이 부피를 구할 때 단순히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끝나는 형태는 어떤 형태야 그러냐면 기둥과 각기둥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갈 것이고 상황이 각기둥과 기둥의 그 유사점 뭐냐면 밑면의 넓이가 밑면이었지.
합동이지. 이 합동인 이할 형태는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데 이 이체동에서 기둥, 각기둥 말고 또 뭐가 있어야지? 무슨 뿔과 뿔대들 있지. 이 뿔과 뿔대들, 뿔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부피를 구할 때 일단 뒤쪽에 나오는 것들 그냥 한 번에 그냥 바꿔. 왜냐면 굳이 뭐 나눠 볼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뿔이나 뿔대가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간에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데 이 앞에다가 무조건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근데 중학생들은 이걸 그냥 외워.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적분이라는 단어 내서 이게 이제 막 잘라서 이거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 저번에 원의 넓이도 부채꼴 모양 엄청나게 막 잘라고 붙여본다 했지. 그런 형태에서 나중에 요것도 구분 부적법이라는 형태가 있는데 그때 적분에서 이것이 3분의 1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진짜 증명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중학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적분 뭐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원기둥이 있는데 이 원기둥의 부피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지. 근데 여기다가 얘랑 밑넓이가 완전히 똑같은데 원뿔을 높이가 같은 원뿔을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야. 갖고 원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갖고 원기둥에다 부어 본 거야. 부어 봤더니 정확하게 높이가 3분의 1밖에 안 차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럼 원뿔의 부피를 원기둥의 3분의 1 차지하잖아. 이게 원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3분의 1밖에 안 차니까 3분의 1을 곱한다 이런 뜻이야. 정확하게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근데 부피는 무조건 뭐 곱하기 뭐야?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근데 뿔이나 뿔대 나오면 무조건 얼마를 곱한다고? 3분의 1을 곱해. 근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하나만 더 알아놔.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이 뿔과 뿔대는 뒤쪽에서 나오는 건데 한 번에 설명하는 뿐이다 했다. 뿔에서 어떤 뿔을 조금 잘 보냐면 이렇게 삼각뿔을 잘 생각해요. 삼각뿔 이렇게. 이 삼각뿔은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삼각뿔에 만약에 부피를 구하라 했어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라고 쳐봐 이렇게. 그럼 이 삼각뿔이 부피 구하려면 밑면의 넓이가 삼각형이지. 삼각뿔은 밑면의 넓이가 삼각형이잖아. 그러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밑면의 넓이 구할 때 뿔이니까 일단 3분의 1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밑넓이 하면 삼각형이니까 얼마가 또 곱해져? 2분의 1이 또 곱해지지. 2분의 1.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그다음 높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밑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하고 그다음에 높이 C 해가지고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할 거란 말이야. 상황이. 그런데 이제 그림상이 이제 주어졌습니다. 봐봐. 여기에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거를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리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니까 뭐라고 썼죠? 6분의 1 곱하기 A, B, C라고 써볼 수가 있다. 삼각뿔의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가 누군지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원래는 누구를 밑넓이로 잡고 A, B, C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왜 또 누가 뭐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이게 지금 특별한 어떤 그 부피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주진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피 구할 때 삼각뿔의 부피는 6분의 1 한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빨리 구해. 삼각뿔이 특별하게. 나머지는 그냥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 할 때 가로, 세로 높이에는 그럼 가로가 누군지 세로가 누군지 막 찾아야 되잖아. 이게 찾기 귀찮으니까 그냥 6분의 1 한 다음에 주어진 3개를 다 곱해보면 삼각뿔이 나오면 이게 빨리 할 수도 있다. 일단 여기까지 봐보고 이게 이제 기본 개념 형태고 이 형태를 가지고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거고 또 처음에 주어져 있는 문제들은 좀 간단해. 항상 뿔과 뿔대는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3분의 1짜리가 들어 있어야 돼. 여기 봐보면 이번에는 부피 구하라 했어. 이렇게 상황이 이게 이것이 밑면의 넓이 구하면 되지. 이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그럼 밑넓이가 끝났고 여기다가 높이 하나 곱해주면은 이것이 부피가 될 것이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 단위는 뭐라고 써야 돼? 세제곱이지. 무조건 넓이는 제곱이지. 두 번만 곱해지니까 부피는 세 번 곱해지니까 뭔가가 단위가 이제 세제곱 나올 거고 좀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기둥이야. 내가 볼 때는 기둥과 각기둥은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면 된다 했잖아. 왜냐면 밑넓이가 똑같으니까. 얘도 지금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은 밑넓이가 원이니까 파이 r의 제곱 이게 밑넓이 끝나버렸고 곱하기 높이 해줘버리면 바로 그냥 얘가 이 입체도형의 그 부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끝난다. 이렇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거는 없지. 근데 간단한 걸 해야 어려운 문제를 한다고. 간단한 것이 빨리 끝나야 돼, 막 계산이. 유제 3번과 유제 4번 한번 해봐봐.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라는 생각 잘 갖고. 일단 얘 답변 확인해보면 유제 3번에 8cm고 유제 4번은 356파이 세제곱센티미터야. 356파이 세제곱센티미터. 뭐 해봐야 될 거 있어? 없어? 여기 뭐냐? 그 다음 것도 별거는 내가 지금 똑같은 건데 그냥 그 전기도선만 그려진 것 뿐이지. 이게 건넓이 구하야 되는데 건넓이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밑면의 넓이 이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 그러면 밑넓이는 끝났고 근데 이런 게 두 개 있고 그러니까 옆넓이는 이게 원의 둘레의 길이. 그럼 2파이 r이다 이렇게 얘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서 이 계산한 결과를 다 더해보면은 몇 제곱 센티미터가 이제 나오겠지. 계산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부피는 밑넓이가 파이 r의 제곱인데 곱하기 높이 하고 이거는 세제곱 센티미터다. 막 똑같은 거잖아 연계동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막 복잡한 형태는 아닌데 이게 여기에서는 틀리는 사람이 가끔씩 이제 생겨.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얘 지금 밑면의 넓이 어떻게 구해야 돼? 밑면의 넓이는 겉넓이 구하려면 밑넓이 구해야 되잖아. 밑넓이가 부채꼴이지.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파이 반지름이 6이니까 6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근데 이런 게 두 개 있고 이게 지금 밑넓이지.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해야 되는데 옆넓이가 이제 조심해야 돼. 왜? 왜냐면 곡선도 있고 선분도 있어 버리거든 상황이. 일단 선분을 먼저 보면 어차피 밑면에 둘레 더하기 높이를 해야 되는데 곡선과 선분이 일반적으로 안 들어가서 하나는 파이가 들어가 보니까 무조건 곡선이라고 하면 다 파이 들어가? 곡선의 길이 구하면 다 파이 들어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파이분의 2라고 적어봐. 그럼 원의 둘레는 얼마가 돼? 반지름의 길이가 파이분의 2야. 그럼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반지름이 파이분의 2니까 이 원의 둘레가 4라고 나오잖아. 이렇게 뭐 항상 뭐 곡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파이가 끼어져 있는 형태로 나온다는 보장은 안 써. 근데 일반적으로 반지름을 이렇게 유리수 형태로 쓰니까 이 곡선이 파이로 나오는 것 뿐이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지금 일반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선분과 곡선은 잘 안 더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선분이 얼마야? 6이야. 얼마야? 12지. 6, 12. 그 다음에 더하기 곡선의 길이. 이 곡선은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 곱하기 360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덧셈은 불가능하니까 이 가로를 쳐야 돼 지금이. 이게 밑면의 둘레인데 이 밑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이제 옆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넓이 자체가 뭐가 나오냐면 숫자가 나오고 얼마 더하기 몇 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것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36 이렇게 없어지겠지. 이제 2하고 10이니까 여기서 24파이 하나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지금 3이지 3이 약분하면은 2니까 여기가 12 더하기 4파이고. 근데 여기가 7이 곱해져야 되니까 7을 곱해주면 84에다가 4, 7에 28파이고 이렇게. 그럼 요거 더하니까 52파이에다가 84가 돼 이렇게. 이게 84 더하기 52파인데 단위를 쓸 때는 가로치고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쓰는 거. 근데 부피는 간단해. 건널비만 좀 복잡한 거지. 부피는 어떻게 돼? 부피는 이게 기둥이니까 그냥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의 중심각의 크기 밑넓이 끝났고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세제곱만 붙여도 되지. 이게 부피는 뭐 부피가 다시 따라하는 건 아닌데 그나마 그래도 부피가 좀 간단하고 여기 유제 5번 하고 해보자. 유제 5번 6번 해보자. 그 6번에 2번만 해보자. 왜냐면 시간이 좀 있어요. 애매할 것 같으니까 1번은 집에서 해보고 이게 유제 5번과 6번에 2번만 얼른 해봐야 돼. 근데 그 두 번째 거 2번을 많이 틀리니까 유제 5번의 건널비는 72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30세제곱센티미터. 유제 6번의 두 번째 것이 건널비가 38파이 플러스 180제곱센티미터고 부피는 90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일단 내가 한 번만 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들도 나중에 복잡한 거를 봐야 되는데 반드시 해결을 해놔야 될 두 문제 형태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그게 지금 예제 6번, 다시 말하면 유제 6번에 2번하고 바로 옆에 있는 예제 7번 있잖아. 이 두 가지는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게끔 또는 이렇게 안 틀리고 잘 할 수 있게끔 좀 정리해놔야 되고 막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또 못 푼 사람들 좀 많아. 상황이기가 좀 만약에 안 풀려보면 이 두 개는 꼭 안 되면 오늘 안으로 좀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 잘 해놔야 되는데 얘 지금 건널비 구하러 가면 파이 이 부채꼴의 넓이 구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9니까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곱하기 이제 이건 부채꼴이니까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만큼. 근데 이런 게 두 개 됐다. 위 아래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가야 되는데 옆넓이가 직선이 선분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이 9니까 18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의 길이가 와야 되니까 이 호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의 중심각의 크기 이렇게. 이게 옆넓이 아니 밑면의 둘레인데 밑면의 둘레에다가 곱하기 높이에 들면 이것이 옆넓이가 되더라. 이렇게 상황이 이게 어쨌든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지금 얼른 봤을 때 9, 4, 36 떨어질 것 같잖아. 이렇게 이것이 앞에 것이 18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9, 4, 36 떨어지니까 이거하고 이거만 남는데 여기다 10배를 해야 되니까 180 더하기 28 이렇게 남지. 이게 다시 계산해주니까 얘가 결국은 180 더하기 38파인데 이게 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될 것이다. 건널비가. 부피는 좀 간단하지. 이것이 이제 넓이가 이렇게 된 거고 부피는 밑넓이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의 중심각의 크기 이게 밑넓이고 곱하기 높이 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되면서 9, 4, 36 떨어지니까 그냥 90파이만 남고 이거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곱해주지 말고 막 나온 데서 958, 9에서 80을 막 이렇게 써보지 말고 분명히 어쨌든 약분하게 될 거니까 나도 났는데 약분한 게 더 나아. 막 계속 막 숫자 치는 다음에 하지 말고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막 식을 써놓으라는 이유도 써놓고 거기다 별로 해봐. 그러면은 오히려 곱한 다음에 막 하는 것보다 계산이 더 빨리 될 것이다. 이것이 막 글씨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문제 꼭 잘 해결해야 된다겠다.
그 다음에 이 예제 7번과 뒤에 있는 예제 8번이 똑같은 문제야. 예제 7번은 이미 이렇게 모양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8번은 뭐냐? 이거를 회전을 해버리면은, 여기서 보면 요 도형을 회전해버리면 저게 나오지. 직사각형인데 간격을 일정하게 해놓고 띄어나서 한 바퀴를 돌려버리면 이거 화장대 모양 나오잖아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지금 예제 7번과 예제 8번은 실제로는 그냥 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이렇게 이거는 어쨌든 이거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 좀 잘 얘 지금 입체도형의 건널비 구하라겠어. 그럼 건널비 구하려면 일단 밑넓이 봐야 되는데 요것도 봐봐. 이게 지금 이 형태가 밑넓이가 누구에서 누굴 빼야 돼? 원에서 원 빼야 되지. 그럼 또 이것도 아까 똑같지. 원에서 원 빼다 보면 파이 r 제곱 할 거니까 파이로 묶겠다. 뭐 안 묶어도 상관이 없는데 나중을 생각해서 묶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좀 하나 할게. 파이로 묶어본 다음에 얘가 큰 것은 반지름 6이니까 6의 제곱 빼기, 작은 것은 반지름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이게 그냥 밑넓이가 되는 거지. 뭔가 큰 원에 작은 빼면 되니까. 근데 이런 거 곱하기 2 해보면 이게 밑넓이가 이제 끝나지. 이렇게. 이거 뭐 36에서 16을 빼도 되고, 또 계산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합차로 할 수도 있다. 중3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둘이 더하고 둘이 빼서 곱해본 상태로 이렇게 합하고 뺀 다음에 곱해보면 바로 나올게요. 어쨌든 20파이가 2 곱하니까 이거는 다 40파이겠지. 근데 이제 옆넓이, 이 옆넓이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바깥에 뒤집어 싸고 있는 거하고 안쪽이가 있으니까 얘는 2번 구해야 돼. 옆넓이가. 근데 옆넓이도 2번 구할 건데 얘도 보니까 뭐가 겹쳐? 자, 생각해봐. 뭐가 겹쳐? 옆넓이 구할 때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 해야 되잖아. 이거는 파이라고 좀 높이가 겹친다는 생각이 들면서 빨리 묶어볼 수 있으면 좀 더 낫고, 안 보이면 이게 겹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잖아. 큰 바깥에 있는 것의 둘레의 길이는 지금 지름이 10이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만 곱하면 나온다겠지. 이렇게 밑면에 둘레가 이게 12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하면 옆면의 넓이 끝났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넓이는 지름이 8이니까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면 밑면에 둘레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8파이에다가 또 곱하기 10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니까 이미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겹친다고 이렇게? 10파이가 겹친다는 것이, 왜냐면 높이를 똑같이 곱할 거고 파이가 똑같이 들어갈 거고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분배법칙으로 좀 더 애초에 그냥 이렇게 10파이 한 다음에 지름끼리 서로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별반 차이는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분배법칙 때문에 이런 말을 좀 하는 거야. 어쨌든 얘는 40파이에다가 얘가 20이니까 200파이를 더하잖아. 그래서 240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건널비가 원 2개 하고 옆에 큰 거 하나, 바깥쪽에 하나, 안쪽에 하나 이렇게. 그다음에 부피는 좀 간단하지. 부피는 그냥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밑넓이였지. 이게 파이에다가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뺀다. 이렇게 그냥 곱하기 높이 해보면 바로 끝나니까 얘가 지금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여서, 얘가 아까 20이었는데 거기다 10 하니까 부피는 2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래 되겠지. 일단은 여기 유제 7번만 먼저 해봐. 유제 7번. 요거 건널비 부피를 잘 구해야 된다고. 이거 여기니까 여기 그냥 한 번만 더 같이 해본다는 답을 먼저 말하면 건널비는 64파이고 부피는 48파이가. 그것만 더 그냥 어차피 그 다음 것은 똑같은 거니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나중에 풀어라고 놔두고, 얘도 지금 건널비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큰 원의 반지름이 하나가 여기 3이잖아. 그러면은 파이 r의 제곱을 해야 되겠지. 파이로 묶을 것 같으니까 그냥 파이 r 제곱이 한가위가 지름이.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이지.
작은 원을 빼야 되니까 파이 r 제곱 뺀 거고 원래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뺀다는데 분배법칙 써서 한 거고 근데 이런 게 두 개 있고 그럼 여기서 부피가 이미 끝나버리지. 부피는 파이 r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에서 곱하기 높이 하면 끝난 거니까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구하면 되니까 부피는 얘가 지금 68에 4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라서 부피는 바로 끝난 거고 그다음에 겉넓이를 이제 또 구하려면은 얘가 이제 옆넓이를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옆넓이 하나가 이 큰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2파이 그냥 그대로 써보면은 그냥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가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 그다음 또 하나는 반지름이 1이니까 2파이 r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다 끝나는 거지 상황이. 근데 여기서 생각할 때 2파이 곱하기 r 곱하기 아니 2파이 r 곱하기 높이 해야 되는데 2파이 r은 달리긴 한데 2파이하고 높이가 겹친다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r에서 r을 더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옆넓이가 조금 더 빨리 계산되고 뭐 별반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이거를 이 두 개를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이렇게 2파이하고 높이가 시계에서 겹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얼마예요? 네, 16파이지. 그 다음에 얘는 지금 68에 48파이고 그래서 얘가 64파이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야지 여기. 얘가 지금 뭐 부피, 넓이, 분넓이 구할 때 좀 빠르게 얘기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 맞아본 사람은 상관없어. 그 뭐냐 예제 6번 이런 형태하고 방금 전에 풀었었던 예제 7번 이 두 가지를 만약에 한 개라도 틀린 사람이 있으면 이걸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끔 식을 딱 써갖고 얼른 해결할 수 있게끔 좀 해결을 좀 해놔야지 그 나머지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넘어가. 그래서 한 개만 좀 물어봐볼게요. 이거 한 개만 하면 그냥 집에서 숙제할 때 이 개념을 좀 너무 알아야 되니까 원기둥을 구하라 하면은 좀 쉽단 말이야 좀 상황이.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버리냐면 얘가 원기둥을 뭐냐 그 일본에서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본 뭐 보더라 이게 뭐다 이름도 뭐가 뭐 하다 보면은 우리는 검도 있는데 일본에 뭐 있잖아 칼로 대나무 막 이렇게 썰어놓은 거 있잖아 이렇게 봤어? 안 봤네. 내가 그 말을 왜 하냐 원기둥을 사선으로 잘라보거든. 그래놓고 길이를 정확하게 안 줘.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부피가 얼마나 막 이렇게 물어봐봐. 좀 복잡한 문제들이. 이게 복잡한 문제가 내가 좀 많이 있다겠잖아. 이게 상황이 나중에 좀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상황 이렇게. 원기둥 있는데 이거를 그냥 대충 잘라왔어. 이렇게 비슷한 게. 그래놓고 얘 부피 뭐하래? 어떻게 할 것이야?